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린 한국을 배워야 살아납니다. 한국이 1위라고 말도 안 돼. 마커스 레이번이 했던 말이었다. 한 달 전의 일이다. 미군 중령 출신인 그가, 나토 고문인 그가 한국을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본 건 무기가 아니었다. 전쟁의 미래였다. 러시아 포병이 18% 명중률로 전멸당할 때 한국은 95%였다. 미국이 7분 걸릴 때 한국은 1분이었다. 중국이 고장으로 멈출 때 한국은 30초 만에 사라졌다. 전 세계가 줄을 섰고 미국조차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깨달았다.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다. 7분이었습니다. 화력 지원 요청부터 첫 포탄이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 7분 동안 제 동료 셋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속도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포병이 그 속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나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저는 마커스 레이번입니다. 미 육군 야전 포병 출신 중령까지 복무했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전역 후엔 유엔 분쟁 지역 화력 컨설턴트를 거쳐 지금은 나토 합동화력 개발 프로그램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포병 전력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 제가 2024년 어느 날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장성 12명 앞에 펼쳐진 건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 포병의 실전 명중률 고작 18%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계 2위 포병 강국이라던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대한 물량을 자랑하던 그들의 포병이 실전에선 20%도 안 되는 명중률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이게 진짜 수치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미군의 포병 전개 속도 평균 7분에서 9분이었습니다. 공군 중심 전략 때문에 지상 화력이 느렸던 거죠. 긴급 상황에서 7분은 영원과 같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펙은 화려했지만 실전에선 가열 문제로 작동 불능 판정을 받았죠. 내구성이 붕괴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난감이지 무기가 아니야. 회의실 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포병 3강이라 불리던 러시아, 미국, 중국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나토 내부의 위기감이 폭발했죠. 포병이 무너지면 전선은 끝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라던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장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국 군사 커뮤니티 레딧에서 실시한 포병 순위 투표 결과였죠.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댓글 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직 포병들, 테스터들, 현역 병사들까지 한국을 극찬하고 있었죠. K9,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 한국 포병은 다르다. 체계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3분 걸릴 때 저들은 1분이면 끝낸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한국이 좋은 장비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라니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나토 국장에게 따로 불려갔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레이번, 자네가 직접 한국을 평가해주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10개국 돌파, 신뢰성 95%, 회전시간 세계 최단.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포병 강국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만은 예외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넌 뭐지? 한국 관련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한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나토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K9 자주포 평가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 판정, 우수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우수 판정이라고요?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토 평가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미국 장비도 종종 보통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수라니요?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뢰성 95%, 가동률 85% 이상, 회전시간 세계 최단 기록. 수치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뒤흔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술 분석팀을 찾아갔습니다. K9의 기동력 보고서를 요청했죠. 분석관이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산악 지형, 진흙지대, 설원 환경, 모든 조건에서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포는 지형을 가리지 않는군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 자주포 데이터를 나란히 펼쳤죠. 비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동속도, 지형 적응력, 내구성, 모든 항목에서 앞섰죠. 이건 포가 아니라 전장을 달리는 야수 같은데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된 무기였죠. 그때 또 다른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지휘통제체계 C2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K9 포대 전체를 하나의 전투 패키지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찰 드론부터 사격 명령, 탄착 확인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사격 결심 시간 40초 이내였습니다. 40초라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군은 같은 절차에 평균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죠. 우린 장비는 있는데 이런 통합은 없어. 오후에는 실사격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테스트장에서 촬영된 K9 시연 영상이었죠. 포신이 들어올려지고 연속 3발이 발사됐습니다. 탄착권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차 1m 이내였습니다. 3발 모두 동심원처럼 모여 있었죠. 이건 통제된 시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조건에 가까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정확도라니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사격 직후 K9이 즉시 이동을 시작했죠. 엔진 점화부터 위치 이동 완료까지 30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30초 만에 자리를 뜬다고? 전장에서 30초는 생사를 가릅니다. 적의 역추적 사격이 날아오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러시아 포병이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느렸던 거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영상도 거짓이 아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토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K9 도입 관련 논의였죠.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K9은 이미 10개국 이상이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까지 줄을 서고 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데이터는 좋지만 전장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가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 운용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군이 과연 그걸 증명했습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데이터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한국 자료들을 바라봤죠. K9 C2 시스템 실사격 데이터 모두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전장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 자료를 파고들었죠. 데이터를 볼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나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레이번, 자네 한국 자료 계속 보고 있다며? 예,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국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보게. 자네 눈으로 확인하라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라고요? 국장이 말을 이었죠. 우린 결정을 내려야 해. 하지만 자네가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자네가 가는 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죠. 저는 실전주의자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 군사 커뮤니티 레딧을 다시 열어봤죠. 포병 관련 게시판이었습니다.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K9을 직접 써본 폴란드 포병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20년 포병 생활 중 최고의 장비다. 이동 속도, 명중률, 내구성, 모든 게 완벽하다. 러시아제를 쓰던 시절이 악몽 같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전직 미군 포병들의 반응이었죠. K9 테스트 참여했었다. 진짜 다르다. 우리 팔라딘보다 빠르다. 한국 포병 체계는 통합이 핵심이다. 장비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본 중에 가장 실전적인 자주포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죠.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왜 미국 병사들까지 이렇게 극찬하는 거지? 다음 날, 저는 한국 국방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K9 현장 평가를 위한 방문 신청이었죠. 답장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측 연락 장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차분한 목소리였죠. 레이번 고문님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테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제공한다고요? 보통 군사시설 방문은 제한적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모든 테스트가 가능합니까? 예. 고문님께서 평가하고 싶으신 모든 항목을 준비하겠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한국 장교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었죠. 진짜 자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력, 명중률, 회전시간, 내구성, 지휘통제, 악천 후 대응, 고장 복구 능력. 제가 요구할 테스트 항목은 12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일주일 후 비행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죠. 저는 티켓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긴 했지만 미국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7분을 기다리다 동료를 잃었던 그날 말이죠. 만약 그때 한국의 속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기대감이 올라왔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과연 세계 최고라 불릴 만한가?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모든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라면 제가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이 멀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국방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젊은 한국군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레이번 고문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 소령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언어가 아니었죠.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경기도 남쪽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약 2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군사기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쳤죠.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군 기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장비가 정렬돼 있었고 병사들의 움직임은 소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군대의 공기와 다른데?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준비된 테스트는 총 12개입니다. 고문님께서 요청하신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개 테스트,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내들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K9 정비고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K9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수백 번 봤지만 실물은 달랐죠. 훨씬 더 묵직했습니다. 장갑의 질감, 포신의 각도, 캐터필러의 두께, 모든 게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전장형이네요. 저는 K9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용접선을 확인했죠. 깔끔했습니다. 장갑 구조를 살폈습니다. 방호력이 높아 보였습니다. 포신 안정화 장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밀했습니다. 기술자로서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이죠.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치를 열고 조종석에 앉았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계기판은 직관적이었고 조작 레버는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자주포와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군요. 조종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죠. 숙련됐습니다. 수천 번은 반복했을 동작이었습니다. 첫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복합 지형 기동입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해치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앞에 펼쳐진 건 자갈길, 급경사, 돌길이 섞인 험로였습니다. 엔진이 울렸습니다.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갈길을 지나는데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경사를 오르는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돌길을 달리는데도 진동이 최소화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기동력이면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지형이 잘 조성된 테스트 환경이네요. 실전은 더 가혹합니다.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지휘통제 시스템 시연이었습니다. 지휘소로 이동했죠.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C2 시스템입니다. 포대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화면에 6대의 K9이 표시됐습니다. 정찰 드론이 목표물을 포착했죠. 좌표가 즉시 전 포대에 전송됐습니다. 사격 재원 계산 6초. 사격 명령 전달 4초. 포대 전체 준비 완료 30초. 총 40초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미군은 같은 절차에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나토 표준도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은 40초라고요? 이 속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화면 속 K9들이 동시에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신호가 떴죠.
만약 실제 사격이었다면 적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데이터로 봤을 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체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죠. 제 눈이 본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과장도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저는 20년간 미군 포병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엔 그걸 뒤집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는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기동력, 우수, 지휘 통제, 탁월, 병사 숙련도 최상급.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보여준 건 완벽했어. 그런데 왜 나는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니까요. 둘째 날 아침 실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지였죠. K9 세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연속 사격 테스트입니다.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하고 탄착군을 확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속 사격은 포병의 기본이죠. 하지만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동 제어, 포신 안정화, 장약 일관성,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목표 거리는 15km입니다. 15km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목표 지점엔 표적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K9의 포신이 들어올려졌습니다. 조준이 완료됐죠. 쾅!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대지가 울렸습니다. 5초 후 두 번째 발사. 다시 5초 후 세 번째 발사. 포연이 하늘로 올라갔죠. 드론이 탄착 지점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 발 모두 오차 1m 이내였습니다. 거의 동심원처럼 모여 있었죠. 탄착군이 이게 맞나?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km 거리에서 1m 오차라고요? 이건 실험실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외 실사격장에서 이 정도라니요? 김소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K9의 표준 성능입니다. 표준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군 팔라딘도 이 정도 정확도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페아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죠. 사격 후 즉시 이동 시나리오입니다. 실전 상황을 재현합니다. K9이 다시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쾅! 포탄이 발사됐죠. 그 순간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점화 2초. 캐터필러 회전 3초. 위치 이동 시작 5초. 완전히 새로운 위치 도달 30초. 정확히 30초였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30초라고? 저건 예술적이야. 실전에서 포병은 사격 후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적의 역추적 사격이 날아오니까요. 러시아 포병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느렸던 거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러시아제 포병들 말이죠. 사격 후 이동까지 2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 2분 동안 얼마나 많은 포대가 파괴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K9은 30초였습니다.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속도면 생사가 갈리는데. 오후엔 한국군 병사들의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포탄 장전, 사격 재원 입력, 통신 교신, 모든 절차가 흘러가듯 이어졌죠.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소음이 없다는 게 놀라웠죠. 미군은 명령을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짧고 정확한 교신만 오갔습니다. 3번 포 장전 완료. 사격 재원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조용한 집중력에 압도됐습니다. 이 병사들은 장비를 조작하는 게 아니야. 장비와 합쳐져 있어. 저녁엔 실전 모의전이 진행됐습니다. 가상의 적 포병이 공격한다는 시나리오였죠. 정찰 드론이 적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좌표 전송 8초. 사격 재원 계산 10초. 포대 준비 20초. 사격 명령 22초 후 발사.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라면 3분은 걸렸을 겁니다. 그 2분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1분이 생사를 가른다. 그리고 한국은 그 1분을 장악했어. 모의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휘소 의자에 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완벽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집니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죠. 연속 사격 정확도 세계 최상급. 이동 속도 비교 불가. 병사 숙련도 경이로움. 실전 대응 시간 압도적.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혹시 한국이 진짜 세계 최고라는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입 밖으론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셋째 날 아침, 저는 김소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김소령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예. 기록상 완벽한 것 말고요. 장비가 고장 나거나 상황이 꼬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의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장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진짜 실력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김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악 지형이었죠. 하늘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올 예정이죠.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이날을 선택한 거였죠. 극한 기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K9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에 펼쳐진 건 지늘길이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장비였다면 즉시 정비가 필요했을 텐데. 엔진이 울렸습니다. K9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죠. 캐터필러가 진흙을 헤쳤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하지만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경사를 올라갔습니다. 차체가 기울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 기울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군 팔라딘이라면 이 상황에서 속도를 크게 줄였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30분간의 극한 기동이 끝났습니다. K9이 돌아왔죠. 진흙투성이었지만 멀쩡했습니다. 엔진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악천 후에서도 문제가 없다니. 다음은 통신 교란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전에선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전자전 공격이나 물리적 파괴 때문이죠. 주 통신망을 차단하겠습니다. 김소령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화면에서 주 네트워크가 사라졌죠. 하지만 K9 포대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예비 통신망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8초 만이었죠. 8초? 농담이겠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은 예비체계 전환에 최소 30초는 걸립니다. 혼란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8초 만에 끝냈습니다. 통신이 끊겼는데 혼란이 없어. 포대는 예비 통신망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좌표 공유, 사격 명령 전달, 모든 게 정상이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즉흥성, 세계 최고 수준. 오후엔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장 시뮬레이션이었죠. 실제 전투 중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K9의 일부 부품을 의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사격 통제 모듈이었죠. 이게 고장나면 K9은 무용지물입니다. 부품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공구함이 열렸죠. 예비 모듈이 꺼내졌습니다.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죠. 모듈 분리 40초. 새 모듈 장착 1분 20초. 케이블 연결 2분. 시스템 재부팅 3분. 최종 점검 4분 30초. 총 5분 40초였습니다. 5분대라니 미친 속도야. 미군 기준으론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독일군도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군은 5분 40초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건 훈련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완벽하게 체화된 절차였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K9에 다가갔습니다. 교체된 모듈을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연결 상태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 정도 복구 능력이면 전장 생존율이 달라져.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합친 종합 시나리오였죠. 비가 내리는 진흙 지형, 통신 일부 교란, 그리고 즉시 사격 후 이동. K9이 출발했습니다. 진흙을 헤치며 사격 지점에 도달했죠. 주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예비망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신이 들어올려졌죠. 쾅!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K9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탄착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죠. 목표 지점 정중앙이었습니다. 오차 1.2m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명중시켰다는 겁니까? K9이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28초 만에 새로운 위치에 도달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야. 김소령이 다가왔습니다.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정도라면 세계 1위라는 말이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말이죠. 저는 K9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차체가 빛났죠. 한국 포병은 놀라운 게 아니야. 살아남으려 만든 거였어. 넷째 날 마지막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합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라는 게 느껴졌죠.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7단계 통합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감시, 기동, 통신, 사격, 이동, 지휘 전달이 한 번에 작동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정찰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떴죠. 산악 지형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됐습니다. 가상의 적 포대였죠. 드론이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22초였습니다. 22초? 미군은 최소 50초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좌표가 즉시 K9 포대 전체에 공유됐죠. 6대 모두 동시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사격 재원이 계산됐습니다. 10초 만이었죠. 포대 전체가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포신이 일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사. 쾅. 6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대지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지휘소까지 전해졌죠.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대지가 울리고 있어.
드론 화면에 탄착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6발 모두 목표 지점에 집중됐죠. 오차 범위 1.5m 이내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5km 거리에서 동시 사격으로 이 정도 탄착군이라니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격 즉시 K9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죠. 6대가 동시에 이동했습니다. 28초 만에 모두 새로운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 이 움직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전투 체계였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중 목표 교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3개의 목표물이 표시됐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였죠. 거리도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목표 사격 시작. K9 2대가 발사했습니다. 명중 확인 후 즉시 이동했죠. 30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목표 사격 시작. 다른 K9 2대가 발사했습니다. 역시 명중했습니다. 이동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목표 사격 시작. 마지막 2대가 발사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총 소요 시간 1분 20초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죠. 우린 이걸 4분 걸려. 4분과 1분의 차이가 전선을 갈랐던 거야.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7분을 기다리다 잃었던 동료들 말이죠. 만약 그때 이 속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린 따라갈 수 없어. 김소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죠. 이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적의 반격 상황이었죠. 역추적 사격이 날아온다는 설정이었습니다. K9들이 즉시 분산했습니다. 예상 착탄 지점에서 벗어났죠. 동시에 반격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25초 만에 반격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적의 공격부터 아군의 반격까지 단 25초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속도야. 하지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죠.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지휘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정리됐습니다. 드론 연동 22초, 동시 사격 완벽, 이동 28초, 다중 교전 1분 20초, 반격 25초. 저는 펜을 들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김소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세계 기준 그 자체입니다. 순간 지휘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제가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미군이 최고라고 배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장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장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K9들이 정렬돼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포신을 손으로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의 포병이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해.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전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포병 체계 평가 및 전략적 재현이었죠. 120페이지였습니다. 제 20년 경력을 담은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나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성 20명 앞에서 발표했죠.
스크린에 K9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K9의 전투 효율은 기존 포병 체계를 압도합니다. 속도, 정확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더 중요한 건 통합 지휘 체계입니다. 한국은 장비가 아니라 전투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레이번 고문, 정말 미군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한국 포병은 세계 최고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 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각국에 배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한 달 후 유럽 5개 국가가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넣었죠. 노르웨이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인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동도 움직였습니다. 이집트가 러시아제를 포기하고 K9을 선택했죠. 사우디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까지 번졌습니다. 인도가 대규모 도입을 검토했죠. 브라질이 평가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죠. 펜타곤 내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육군 연구소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레이번 고문, 한국의 C2 시스템을 분석해 주십시오.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군이 한국 체계를 배운다고요? K9의 회전율과 생존성을 우리 교리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라 감동이었죠. 이제 미국도 한국을 배우는구나. 3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죠.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훈련 중이었죠. 땀을 흘리며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병사의 눈빛을 봤죠. 진지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기적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포병 기술은 우연이 아니었죠.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분단된 나라,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저는 K9 한 대 앞에 섰습니다. 포신을 손으로 부드럽게 두드렸죠. 고맙다.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김소령이 옆에 섰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예.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국 덕분에 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죠. 한국은 성공한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끄는 국가입니다. 김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하며 한국이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커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의 증인이 되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한국. 내가 세계를 바꿨어.